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 맥스를 활용을 해서 곡면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3D 툴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3D 맥스, 그리고 라이노 그래스호퍼, 그리고 레빗 조금, 스케치업,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D 툴은. 그런데 그 수준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잘 쓰시는 분들보다 전문성은 사실 떨어져요. 맥스의 렌더링을 굉장히 잘 건다든지, 혹은 라이노의 곡면을 굉장히 잘 다룬다든지, 그라스호퍼를 막 능수능란하게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써가면서 한다든지, 다른 레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편이기는 해요. 예, 섞어서 쓰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마다의 어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장단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델링이 좀 빠르다. 예, 모델링이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 박스 형태의 모델링, 사실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냥 박스 형태의 어떤 집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디자인 툴로 쓰일 수는 있지만 곡면이라든지 사선 쓰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3D 맥스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맥스하고 라이노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대문 DDP 보시면은 그거를 모형으로 만드는데, 하나는 3D 맥스는 찰흙, 지점토 같은 걸 준 거하고 비슷한 거고,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사하고 예를 들어 덮을 수 있는 어떤 헝겊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찰흙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러프예요. 러프해. 예, 정확하지가 않아요. 곡선 자체나 곡면이 굉장히 매끄럽지는 않아요. 예, 그게 사실 단점이죠.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조금 시간은 좀 더 걸려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라이노를 조금 더 빨리 다룬다면은 맥스보다 더 빨리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구조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재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속도 면에서는 때에 따라서 부분적인 측면은 당연히 라이노가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3D 맥스가 훌륭하다, 더 좋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따로 있는 거죠. 포토샵 있고 일러스트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제 상황 자체는 그런 모든 툴들을 굉장히 마스터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 땅에 맞춰서, 예, 그 땅을 이해하고 제가 컨셉을 잡고, 그리고 그거를 형태로 풀고, 그리고 그 형태를 좀 더 나아가서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장점. 근데 사실은 큰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더 잘하시는 분들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강의를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3D 툴을 잘하면 이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형태감이 빨리 학습이 돼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예, 형태감과 디자인, 그리고 비례, 균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현상 설계팀에서 2년 동안 사회 초년생 때 있으면서 줄기차게 그것만 나갔어요, 사실은. 뭐 하루에 막 메스를 막 2개, 3개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들 수 없는 형태도 분명히 있지만 퇴근을 하려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퇴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때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사실 뭐 그냥 익스트루드 디자인. 그래도 그때는 3D 툴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재미는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3D 디자인 열심히 해가지고 뭐 3D 디자인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뭐 하면서 최종 결과 이제 크리틱이 끝나고 보면은 뭐 애들이 한다는 소리는 뭐 저 친구는 3D는 잘해, 뭐 렌더링은 잘 걸어. 이런 얘기가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 나름 한 건데 3D를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디자인을 한 건데 아니 그럼 본인들 거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 혼자 이제 친구들한테 제 걸 내가 3D로 올리면 제 건 뭐 폼이 나나? 디자인 자세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회사 다니면서 3D 툴을 미친 듯이 하면서 예. 그때 형태감이 좀 많이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차장님 지금은 좀 안 계시지만 그 차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스케치로 그리시면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스케치를 그리시면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저는 이제 열심히 진짜 그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또 모형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많이 늘었죠. 예, 그러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공모전을 이제 스스로 했었어요. 스스로 하면서 또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사실 더 많이 올라오고, 예, 뭐 따라하는 것도 이제 갖다 어떤 느낌을 갖다가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디벨롭 시키는 것도 많이 좀 늘기는 했고, 사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친한 후배가 이제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친구도 이제 3D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주택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힘들다. 이게 자꾸 이제 3D만 하니까 배워야 될 건 산더미인데 3D만 하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위로 차원에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 나도 그랬다. 나도 이게 3D만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은 난 도대체 도면을 언제 만지고 이거 뭐 배울 게 수두룩한데 경험해야 될 게 수두룩한데 나는 계속 이것만 만지니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나의 어떤 무기가 좀 되기는 하더라. 그걸 저는 이제 느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그 친구가 그 사무실을 그만둘 때 그런 어떤 또 자기 그런 경험이 자기에게 또 큰 자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나 저나 그 위에 있는 뭐 이제 팀장님 혹은 뭐 소장님의 디자인 그분들 이제 디자인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머리 안에 있는 디자인만 계속 했었으면은 사실은 뭐 계속 그 수준이었을 건데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문하거나 나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디자인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형태가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비례가 어때야 되고 이런 감각들이 꽤 많이 쌓여요. 물론 이제 모형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모형을 만약에 그래도 짧게 그냥 메스만 만드는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냥 뭐 여러분들 아이소 핑크라든지 뭐 그런 걸로는 뭐 인면 표현이 뭐 재질 이런 부분들이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디테일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2, 3일에 모형 하나 만들 거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2개, 3개를 만드니까 그리고 그걸 입체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스케일감은 좀 아무래도 모형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입체감은 빠른 시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3D 툴을 굉장히 잘 다루고 실무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렌더링보다 모델링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모델링을. 그래서 일예로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제 뭐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몇 년이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얘기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3D를 보고 있는데 한다는 말은 3D가 없네?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3D가 없네. 3D 렌더링 뷰를 보고 있는데,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3D가 없네? 이렇게 넘기시면서. 사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왜냐면은 모델링에 있어서의 모델링은 3차원적인 실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디자인이 잘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리터치를 안 하더라도 3차원적인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그리고 그 레벨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이 학생 때는 형태주의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없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리터치로 이렇게 많이 가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세게 넣는다든지, 그렇죠? 하늘을 세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로 가린다든지,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사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수강생이든 혹은 제 학교 이제 뭐 제자들이든 항상 얘기를 할 때 모델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모델링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제가 참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뜨겁잖아요. 많이 뜨겁죠.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많이 뜨겁다 보니까 많이 또 식어, 빨리 식어. 빨리 식어서 이런 툴에 대한 유행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팍 올라왔다가 다시 꺼져요. 그 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라스호퍼이기도 하지 않나. 요즘 스케치업을 사실 많이 쓰죠. 스케치업. 왜냐면은 곡선이라든지, 그리고 복잡한 거를 요즘 사람들은 싫어해요. 나도 싫어요. 복잡한 거는 싫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곡면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학생들도 그렇고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곡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저 라이노 스터디도 많이 하고, 뭐 파라메트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어떤 필요성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곡면 디자인 뭐 프로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아마추어예요. 저는 아마추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곡면 디자인 굉장히 재밌거든요. 곡면 디자인을 하면은 그 매력이 있어요. 곡면 디자인만의 어떤 박스 디자인만의 매력이 있듯이 곡면 디자인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박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프로젝트를 몇 개 해보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꼭 공모전이 아니라 그런 어떤 타겟을 만들어 본다든지,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봐야지 그 곡면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라이너를 배운다고 해서, 혹은 3D 맥스의 곡면 모델링을 배운다고 해서 절대 예쁜 디자인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대상을 보고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타겟 모델링을 하라고 했을 때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릴 수도 없더라고요. 뭐 좀 그런 걸까요? 만약에 저도 스케치를 잘 못하지만 데생 처음 배울 때, 처음 이렇게 그 형태 배우고 기본 도형 배우고 아그리파 같은 거 그리잖아요. 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디 서울에 뭐 그 실용미술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 걸 배웠는데,
연필로. 근데 이제 고양이를 그리는데 물방울도 그리고 그래서 신기해. 그 다 어디 갔지? 예. 물방울도 그리고 고양이 그리는데 고양이 눈이 가까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안 그려보니까 뭔가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림의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분노의 어떤 연필질, 데생질을 엄청 하셨던 것 같아. 자꾸 이제 이상하게 그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툴이 내가 연필을 깎고, 그렇죠? 연필로 이렇게 하면 누워서 그리면은 진하게 그려지고, 누워서 그리면 연하게 그리죠. 연하게 그려지면서 면이 넓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세워서 그리면 뾰족하면서 진하게 그려진다.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을 안다고 해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테크닉을 안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어떤 곡면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곡면을 이렇게 하면은 로프트를 쓰면 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특히 파라메트릭도 마찬가지 같아요. 파라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매력적이게 하려면은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우선시 되는 게 자꾸 말이 꼬이네요. 우선시 되는 게 인면의 패턴이 아니라 형태예요. 형태가 가장 중요해요. 형태가 예뻐야지 그 형태에 어울리는 인면 패턴을 넣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메트릭을 배우면, 그라스호퍼를 배우면은 패턴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패턴을 배우면 형태는 약간 뒷전이에요. 그만 이렇게 꼬인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입혀. 그럼 그게 예쁠까요? 전혀 예쁠 수가 없어요. 그 특히나 건축 모델링이라면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땅을 어떻게 이해해서, 물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이미 들어가 있겠죠. 시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떤 작품이 이런 게 풀었던 게 있었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그냥 막 형태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거를 가지고 전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건축이라는 건 결국 대지 위에 얹혀져 있고 그 대지를 어떻게 푸는지 형태적으로, 특히나 곡면 건축이라면은 그런 어떤 대지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와 로직을 좀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뭐 경제적인 측면이어서 그런지 약간 낭비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디자인의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요지는 일단은 뭐 제가 곡면 모델링 하는 방법을 일단 3D 맥스를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 빨라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세련된 라인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부분. 물론 그 안에서 또 사실은 융통성 부리면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드와 벡터화 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라이노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강의를 뭔가 좀 두서없이 그냥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 좀 말도 잘 안 되네 참.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했던 작품들을 한번 모델링.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겟 모델링 했던 거, 이거 한 10년 전에 했나? 그냥 잡지 보고 이 형태가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저희가 했던 계획안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오브제를 한번 세워봤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3D 맥스로 한 거고, 처음 만들었을 때 참 이때는 뭔가 쓸데없는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거 형태가 이 길이가 얼만큼 돼야 되고 로테이션이 얼만큼 되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디테일의 간지는 어떻게 살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잡혔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잠실 운동장 공모전 낙방했습니다. 낙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덜했어. 좀 계획을 덜했어. 뭐 렌더링도 그렇고 계획보다도 좀 CG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뭐 할 게 너무 땅이 너무 크니까 많이 못했는데, 잠실 운동장 요거 만들 때 이제 프로그램을 CAD도 당연히 썼지만 CAD, 그 다음에 라이노, 그라스호퍼, 그리고 렌더링은 3D 맥스. 저는 이제 3D 맥스에서 모델링 쓸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라이노에서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유용하게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서 진짜
그때 이런 어떤 곡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왜냐면 3D로 만들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이 곡면을 살린다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모델링 초기 아니었는데, 아니라기보다는 기존에 있고 이거 야구장 만들고 뭐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정말 감탄했어요. 저는 이 잠실 운동장을 만들면서 잠실 운동장보다 내가 디자인한 어떤 야구장이나 뭐 다른 건물들이 수준이 낮더라고요. 네, 수준이 낮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어렵게 스터디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참 재미있었던, 참 저런 세련된 곡면을 만든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널 패널이었는데,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이런 것도 좀 더 리터치도, 그쵸? 리터치도 좀 뭐 이게 뭐 나무도 좀 심고 뭔가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모형 느낌으로 그냥 렌더링 걸어버리고. 이거 그때 같이 했던 친구 참 애 많이 썼어요. 예, 우리가 생물학 박사, 뭐 조류학자 막 이러면서, 이 친구는 뭐 거의 이 프로젝트 할 때 좀 자세히 보면은 확대가 새 엄청 연구했어, 이 친구는. 새하고 뭐 식생에 대해서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거 한 지가. 예, 그랬었고, 다이어그램도 다들 그때 팀원 자체가 그래도 학생들이었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좋았고 재밌게 공모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잠실 운동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링을 한번 해봤을 때 대단하다, 디자인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볼로 스카이스크래퍼 공모전에 나갔던 프로젝트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타겟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추후에 한번 타겟 모델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예, 이것도 약간 지금 뷰보다도 인면에서 눌렀을 때 더 훨씬 매력적인데, 좀 SF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집, 뭐 빌딩, 혹은 뭐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디자인 하는 거 재미를 좀 느꼈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오블리비언 보면은 그 탐 크루즈가 나오죠. 탐 크루즈가 이렇게 그 미래에 그 오염된 그 지구에서 이렇게 어떤 타워에서 거기서 헬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참 그 집 보는데 저런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흥미, 관심이 좀 가졌는데, 그게 사실 이 프로젝트 하는데 굉장히 사실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있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참 날로 먹었죠, 사실. 이것도 날로 먹으면 항상 떨어져, 이게. 좀 빡센데 해야지 좀 그래도 결과가 좀 괜찮지. 이거 뭐 쉽게 하면 이거 뭐 금방 만들어, 이거. 예, 동글뱅이. 이거 지금 이게 지금도 뭐 실력이 미천하지만 이때 더 미천해서 그냥 막 반사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표현 자체를 뭔가 분명한 것. 그리고 이제 제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신기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건축가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주로 한 어떤 타겟을 잡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께 뭔가 조언을 드리자면 리얼한 느낌을 절대 내지 마세요.
리얼한 느낌을 내지 마세요. 왜냐? 리얼한 느낌을 내면 면접관, 교수님, 심사위원들, 건축가, 소장님들 싫어해요. 언제 좋아하냐? 그분들 거 해주는 건 좋아해. 그분들 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렌더링 실사 느낌으로 제대로 걸어드릴게요. 그럼 좋아해요. 근데 만약 본인이 한 걸 가져간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강의도 하고 뭐 학생들을 유학도 보내보고 취업도 시켜보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약간 이게 스케치에 대해서는 건축가분들이 굉장히 유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 사실 모든 디자인의 출발은 스케치이기 때문에 당연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CG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해요. 특히 리얼한 느낌은. 이게 딱 가지면 뭐라고 하시냐?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너는 뭐 CG 하는 사람이야, 뭐 건축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부터 나와. 아무리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3D 맥스를 쓰고 있지만 절대 뭐 막 그 약간 컨셉추얼한 느낌의 이미지를 내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지, 포토샵 리터치를 통해서 막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막. 사실 왜냐면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출처로 소스들을 구할 수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됐던 뭐 나무가 됐던 혹은 건물 옆에 있는 걸 떼어왔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와요. 심지어 뭐 가로등에 있으면은, 예전에는 가로등 모델링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가로등 안에 필라멘트에 불까지 나와. 그러니까 넣으면은 그냥 사진 같아.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와, 이거 좀 하시는 분들은, 하는 친구들은 나 이제 뭐 3D 이 정도, 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안에 관심이, 흥미가 생기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자꾸 뭘 더 넣게 돼. 넣으면 넣을수록 조금 더 리얼해지기는 하죠. 절대 좋아하진 않아요. 평가 받을 때는 오히려 점수가 깎여,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인테리어과라면 모르겠어요. 인테리어과는 좀 다르죠. 인테리어과는 다르고 건축과는 제 경험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만의 느낌, 뭐 일러스트를 활용한다든지 포토샵 리터치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때는 좀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이거 좀 한지 굉장히 오래돼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거울도 아니고 막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이노로 형태를 잡고 그다음 3D 맥스에서 디벨롭을 좀 더 시키면서 렌더링 걸었던 프로젝트인데, 형태는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이 안에 다이어그램을 열심히 좀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 예전 거 보면은 참 촌스럽고 퀄리티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D 맥스에서 형태 한번 잡아보고 라이노로 라인 띄어서 라이노에서 다시 서피스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맥스로 넘겨서 작업했던. 그래서 제가 추후에 3D 맥스하고 라이노하고 또 호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그때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포토샵 얹혀서 형태가 매력적이진 않네요. 초창기에 했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초창기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뭐 타워 디자인 해라 그때 당시 하라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차장님이 스케치 하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계속 형태 잡아가고 참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서 이게 3D 공면 디자인을 하면은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회사 있을 때 3D 맥스로. 그냥 왜냐면 디자인은 사실 나쁘진 않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초기한 개념 아니기 때문에 뭐 현실 가능성 뭐 이런 것보다도 초기 어떤 컨셉 그분한테 디자인을 사실 하면서 일하면은 힘드니까 뭐 좀 서로 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돌이켜서 보면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자, 요거는 회사 다닐 때 이제 공모전이었는데 시장이에요, 시장. 가락시장 공모전에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3D 맥스로 했어요, 이거를. 내 3D 맥스 이때 거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 모델링. 네.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나중에 그 CG 하시는 분이 와서 이 파일을 달라고 했어요. 보여주고 보고 나서 이 파일을 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약간 피드백을 주시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모델링도 있구나 라고 해서 좀 더 이제 툴 좀 더 배우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그분은 거의 이제 부분적으로 만드는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선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걸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한 다음에 차장님이 야 너 이거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거를 조금 더 뭐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이요. 이거를 이게 지금 타블렛이 별로 안 좋아서 양해해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뭔가를 라인의 느낌을 다시 잡으세요. 스케치로. 근데 본인은 스케치로 잡지만 저는 이거 3D 툴로 잡아야 돼.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면 하나 폴리곤으로 만들고 이렇게가 대응이 안 돼요, 사실. 대응이 안 돼. 이것도 야 여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일로 오게 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3D 맥스는 제가 아는 방법은. 예. 왜냐면 여기서 그럼 여기 이만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넘즈를 써서 포인트를 최소화시켜서 당기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델링의 어떤 만드는 데 있어서 명령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예.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3D 맥스로 형태 스터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노로 넘겨서 캐드 라인을 뽑아가지고 추출을 해서 라인으로 넘겨서 면을 서피스를 다시 정확히 만들고 다듬고 거기서 뭐 그라스호퍼를 써서 패턴을 만들던 뭘 하던 하고 그걸 다시 렌더링은 3D 맥스로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이너로 걸어도 돼요 사실. 뭐 스케치업으로 걸어도 돼요. 예, 걸어도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소스 자체가 3D 맥스의 V-Ray가 언제 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3D 맥스 V-Ray가 다른 툴보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요. 편의성이 좀 더 높아요. 제가 다른 툴을 써봐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소스가 퀄리티 좋은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소스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네. 물론 뭐 라이노로 하고 리터치로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퀄리티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약간 기호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제가 만약에 다른 분은 라이노하고 라이노로 리터치하고 어떤 분은 스케치하고 리터치하고 저는 맥스로 파이널로 렌더링 거서 리터치를 했어요. 그럼 저는 툴 자체를 두세 개를 더 썼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나요? 제 프로젝트가 더 좋은 평가를 받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더 아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 툴을 써서 하는 게 더 편한데? 그리고 제가 아는 편하고 빠르고 퀄리티 조금 더 낼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대신에 저는 라이노 리터치를 더 잘하는 분보다 리터치를 더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좀 맥스로 했었다. 이것도 이제 그라스호퍼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너무 쉽게 했어.
그때는 좀 그걸 잘,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항상 이 공모전이라는 게 뭐 CG 업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3D 맥스로 스터디 하고 그 다음에 라이노로 형태 다시 다듬고 그라스호퍼 써서 구조물 만들고 맥스로 넘겨서 렌더링 걸고 스케터 써서 덤블 뿌려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델링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 하다 말았네요 이것도 보면. 뭐 당연히 뭐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낙선했겠지만.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했던 그런 어떤 공모전이에요. 이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한 동 정도만 만드는 걸로. 아이디어는 뭐 다른 친구가 내긴 했지만 이거를 디벨롭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하루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걸렸어 모델링 하는데. 그게 하루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하루는 아닌가? 땅까지? 아니 2, 3 아니 본 건물은 진짜 하루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 한계인 것 같고. 그럼 날로 먹으려고 하나? 날로 먹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떨어져요. 근데 굉장히 3D 맥스로 하면 편하게 3D 맥스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게 없나?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몇 개는 제가 이제 강의를 제작할 예정이고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뭐 이런 어떤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 강의를.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가? 제 강의가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루한 면이.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곡면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큐브 모델링을 한번 했었죠. 그때 또 뭐 제 얼굴에 가려가지고 뒤에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은 좀 비일비재할 거예요. 비일비재하겠지만 수정하도록 노력할 거고, 좀 더 하다 보면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아닌가? 좀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면 제가 목이 좀 약해서 좀 삑사리도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예전에 서울에서 하면은 어떤 친구가 끝나면은 목캔디를 주더라고. 목캔디를. 목캔디 왜 줘? 왜 이거 목캔디를 왜 나한테 왜 줘요? 그러니까 목에서 쉰소리 나요. 목 자꾸 삑사리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좀 약간 격앙된다든지 막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막 혼자 흥분해서 막 뭔가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은 막 민망하면 이제 그때 빨리 그냥 넘기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민망해하면 괜한 소리를 했네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거 폴리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항상 이렇게 바꾼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유즈 넘즈 서브 디비전 얘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립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높여주면 더 둥글게 말려요. 근데 얘를 모르고 쭉 올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컴퓨터 꺼져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거나 응답 없음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거의 4만이면 샀어요. 그리고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돼요? 얘를 끄면 면이 얼만큼 쪼개져 있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에서 4번 누르고 면 콕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혀요. 이런 식으로.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 해제했을 때 요만큼 몇 개야 이게 지금. 예? 아무튼 다수의 면이 잡히기는 하는데 얘를 개별적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번 했어요. 2번이 엣지죠. 엣지를 잡는데 여기 엣지를 잡고 싶어 하면 여기를 선택하면 안 잡혀요. 원래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각형, 그러니까 육면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를 잡혀요.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통상은 면 쪼개진 것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요거를 풀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형태가 변형이 되죠. 예, 엣지가 몇 개예요? 12개? 12개를 잡아서 형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모델링 한번 제가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넘지 끄면은 원래 형태로 돌아오겠죠? 예, 넘지 끄는 거는 뭐 우클릭 하셔서 뭐 누르셔도 되고, 누르셔도 되고, 자, 만약에 제가 지울게요. 탑뷰에서 형태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탑뷰에서 형태가 어떤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어떤 건물이에요. 긴 건물이에요. 세장한 리니어한 건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이렇게 탑뷰에서. 자, 그리고 프런트 뷰에서는 뭐 프런트 뷰 어디를 여기가 프런트 뷰에서 근데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캐드로 그리고 익스트루드만 하면 되죠. 근데 프런트 뷰에서도 이게 직선 그리기가 이렇게 힘드나? 아니 이게 똑바로 안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상한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직선. 아니 이게 이렇게 나 화나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프런트 뷰에서. 그쵸? 그리고 뭐 여기서 본 거 레프트 뷰는 뭐 사실은 레프트 뷰 꼭 그려야 할까요? 레프트 뷰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레프트 뷰인데 이렇게 생겼지? 이게 아닐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하고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얘만 익스트루드 시키고 옆에서 잘라야 되나? 은근히 어려워요.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처음 3D 하시는 분은.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쉬워요. 네, 쉽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잘 하시는 분, 참 디자인 잘 하시는 분이, 이건 뭐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디자인 굉장히 잘 하시는 분, 라이너를 굉장히 잘 하셔. 근데 저한테 이걸 전수 혹은 배우셔서 하시면은 그분은 진짜 더 좋을 거야. 근데 그분 절대 그걸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툴을, 난 이거 마스터해서 이 툴이 최고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곡면을 처음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곡면 디자인 많이 안 하신 분들, 학생분들은 이거를 하면 좋아. 나 이제 곡면으로 해야지. 뭐 물론 모형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우드락으로 곡면 만드는 유기적인 형태 만드는 것도 한번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형태 안 나옵니다. 형태 쉽게 안 나와요. 3D로 그냥 볼게요. 왜냐? 아직 모델링 디자인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력적이게 나오게 만드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예. 레퍼런스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타겟 모델링도 해봐야 되고,
본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 반짝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 이제 곡면 디자인 웬만큼 잡을 수 있겠는데? 그 불이 안 들어오면은 좀 아쉬운 어떤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자, 얘를 폴리로 또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유즈 넘즈 서브 디비전을 중간에 제가 그 전에 커넥트 좀 줘볼게요. 커넥트 뭐 우클릭해서 줘도 되지만 에디트 엣지에서 커넥트 2개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넘즈를 주면 3 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 엣지가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조금 덜 부드러진다? R값을 갖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박스를 넘주를 주면은 그냥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것도 이제 팁이에요. 이것도 2개의 커넥트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당긴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 그렇죠? 좀 이렇게 완만해졌던 게 조금은 반지름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번에서 점을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돼요? 더 각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아. 자, 그런데 이건 지울게요. 항상 모델링 할 때는 F4를 켜야 돼요. 끄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4번. 자, 얘를 지금 이렇게 선택을 면을 하면은 번호가 다 주어져요. 번호가. 그렇죠? 지금 뭐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7번도 있고, 그렇죠? 자, 얘를 초기화 해볼게요. 클리어 올 초기화. 그리고 아래 얘를 1번으로 지정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몇 번이에요? 다 초기화 되었기 때문에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 면만 지금 번호가 다른 상태예요. 민 면만. 그렇죠? 요 상태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무딩 그룹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면 분할이 일어납니다. 스무딩 그룹. 얘가 지금 스무딩 그룹인데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separate 분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몇 번이에요? 번호 없죠? 얘 2번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신기한데? 자, 얘도 2번. 얘는 3번. 아까 1번으로 했나? 밑변은. 자, 그리고 옆면은 3번.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몇 번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31번이어도 관계없어요. 28번이어도 관계없고 12번이어도 관계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옆면하고 번호가 같냐 다르냐. 같으면 부드러워지고 다르면 분리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간단해요. 지금 여기 아까 2번이었잖아. 얘는 3번이고 얘를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말립니다. 혹은 번호가 꼭 한 개일 필요도 없어요. 2번이자 3번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연속성도 같고 이쪽 면에 연속성도 같습니다. 이 찰흙 같은 느낌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찰흙 같다라는 게.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탑뷰에서 좀 뺄게요. 탑뷰에서 이 부분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자, S 곡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를 올려주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들에 대한 어떤 거리값, 디스턴스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찰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럼 못 쓰는 프로그램 아닌가?
근데 이제 건축을 조금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예. 이미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아니, 우리 건축 스케치, 나는 참 사실 스케치에 약간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스케치 보고 이거 구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사기야. 아니, 스케치는 다 소점을 그렇게 당겨도 소점을 잘 당기면 오히려 그럴 거야. 와, 스케치 진짜 잘한다. 근데 CG에서 소점을 많이 당기잖아요. 그럼 너 사기 쳤어. 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야, 너 다시 잡아. 이거 말도 안 돼. 사람 보는 눈높이에서 잡아. 혹은, 야, 너 50mm. 화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화각.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평가 받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그분 거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 그땐 또 달라져. 이게 아마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그럴 거예요, 사실. 그냥 스케치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3D 툴을 레빗이나 캐드를 제외하고는 3D 툴은 컴퓨터로 그리는 스케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컴퓨터로 그리는 스케치다. 예, 아무튼 뭐 또 안 해도 될 말을 한 건 아닌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복사 하나 했어요. 그리고 얘를 아이솔란 디스플레이 얘를 끄면은 어떻게 이렇게 면이 나뉘어 있죠. 예, 나뉘어 있고 이 숫자를 높여주면은 면이 더 나뉩니다. 예, 이 상태에서 폴리로 바꾸게 되면 면이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로 바뀌죠. 예, 그러면서 초기화 되면서 면을 잡으면 지금부터는 따로 잡혀요. 예, 따로 잡혀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이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스터디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클리어 올 하고 넘즈 유즈 넘즈 서브디비전 주고 이터레이션은 3을 줘요. 그렇죠? 그 얘하고 얘는 1번. 이것만 체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그죠? 썸띵을 체크해야죠.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생기네. 그렇죠? 여기서 인셋. 그렇죠? 2번. 링으로 돌려. 연 잡아. 컨트롤 키 눌러서. 뭐 따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 얘는 5번. 그럼 희한하죠? 여기 익스트루드. R. 스케일. 줄여. 편해요. 네. 빨리 만들기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라인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 잡아놓고 이거를 벡터화 혹은 캐드의 눈치를 봐야 된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럼 라인으로 라인을 떼가요.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을 가지고 그래서 형태 한 번에 명령에 따라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다시 잡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하는 편이고 중간에 사실 좀 위험한 그런 어떤 발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대로 솔직한 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완전 프로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형태를 어느 정도 제품 디자인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디자인 잘 하시죠. 그분들에는 굉장히 한참 못 미칩니다. 사실 건축하는 모델링하고 또 제품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렇죠?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과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모델링 자체가 잘못되면서 금형 자체가 잘못 나오면은
상품성 자체를 잃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건축 같은 경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 박스만 지어도, 박스 건물이라도 내 맘대로 지어지지 않는 게 건물인데 사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웃풋이 잘 안 나오죠. 사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 책임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스터디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다, 3D 맥스가.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